기본 인프라가 있는 거죠. 뭐 꽁쪽만 보잖아요. 저희가 시야가 굉장히 좁거든요. 여기는 높이가 이 정도 나와야 되고 여기는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이런 일들이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너무 쉬워지더라고요. 제가 인테리어를 하고 나니까. 목수가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. 저희는 목공일을 하면서 많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과 이제 마감을 보는 능력, 또 일을 풀어가는 능력, 이런 것들이 몸에 많이 배 있잖아요. 사실 이게 좀 범위가 넓어졌을 뿐이지 인테리어도 비슷하거든요. 비슷한 원리로 현장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저희가 습득하고 있다는 거, 저희가 알고 있다는 거, 이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나게 큰 장점이고, 둘째는 뭐냐면 기본 인프라가 있는 거죠. 어떤 인프라냐면 이제 사람,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. 내가 다 하지 않는 이상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, 저희는 이게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. 목공일을 하다 보면 전기 사장님도 만나고 설비 사장님 만나고 도배 사장님, 페인트 사장님 다 만나고 친하고 알고 지내잖아요. 이거는 엄청나게 큰 장점이에요. 이걸 이제 라인을 세팅한다고 하는데, 쉽게 말하면 내 라인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거죠. 내가 부탁하면 언제든지 와서 해줄 수 있는 여러 공정에 나와 친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, 이거는 진짜 정말 큰 강점입니다. 최고의 강점입니다, 진짜. 세 번째는 뭐냐면, 목수로서 현장을 보던 눈과 인테리어 업자로서 현장을 보던 눈은, 이거는 진짜 저 아파트 1, 2층에서만 맨날 일하다가 보는 풍경하고 아파트 35층에서 보는 풍경하고 뷰가 다르듯이 이게 진짜 확 달라집니다. 보는 시야가. 그만큼 시야가 넓어지니까 많은 걸 보게 되고 전체를 보게 되고, 목공일을 함에 있어서는 뭐 꽁쪽만 보잖아요. 저희가 시야가 굉장히 좁거든요. 여기서 모든 걸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. 하지만 인테리어의 시각은 이렇게 넓기 때문에 목공은 한 이 정도 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정도 시각으로서 여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보이고,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였구나,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. 전에는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지 측을 하고선 일을 했다면,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그 결과를 보는 거죠.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이게 아니네? 이것도 사실 엄청 큰 차이예요. 그렇게 되면 뭐냐면 내가 하던 거를 방향을 수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이거는 좀 잘못됐구나, 아니면 좀 비효율적이었구나, 약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아져요.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작업은 뭐였냐면, 커피숍에 카운터 테이블 많이 만들잖아요. 사실 이게 커피숍 공사의 전 꽃이라고 생각하는데, 목공뿐만이 아니고 전기, 설비, 페인트 모든 공정이 진짜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 작은 커피 테이블 하나 만드는데도 굉장히 그게 응축되어서 모든 기술들이 다 들어가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 제가 목공만 할 때는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. 인테리어 업자 얘기를 들어서는 여기에 제빙기가 들어가고 여기에 테이블 냉장고가 들어가니까 여기는 높이가 이 정도 나와야 되고 여기는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이런 일들이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말만 들어서는 굉장히 더디고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이 안 되는 거죠. 이건 이러니까 팍팍팍팍팍 이게 돼야 되는데, 하지만 제가 인테리어를 하고 처음과 끝을 다 제가 지휘를 하면서 겪어보니 이거였구나, 이래서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였구나, 이게 한눈에 다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엄청 쉬워지더라고요. 그렇게 어렵고 힘든 작업이 너무 쉬워지더라고요. 제가 인테리어를 하고 나니까. 정리를 해보면, 목수가 인테리어를 했을 때 큰 장점은, 첫째, 일단 접근성이 쉽다. 우리가 늘 하던 일이고 하던 방식이니까 그거를 조금만 변형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다. 둘째,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. 우리는 이미 내 주변에 많은 공정들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. 셋째, 목수의 입장에서 생각해서도 내 역량이 커지고 내 시야가 넓어지고 굉장히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. 인테리어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. 내가 목수이지만 인테리어 업자가 됐을 때 나에게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? 경쟁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. 첫째는 전문성이죠. 저희는 목수고 기술자이기 때문에 일단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. 물론 한 분야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소비자한테 엄청나게 큰
이제 신뢰를 줄 수 있고 어필할 수 있는 큰 요소입니다. 둘째, 예산 경쟁력이 생깁니다. 비록 이제 목공 분야이긴 하지만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있잖아요. 저희가 잘 알고 잘 풀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목공에서 예산 경쟁력이 많이 생겨요. 인테리어 업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공 견적 내기가 힘들다. 목공 견적 못 내겠다 도저히. 목공을 직접 하면서 쉽게 풀 수 있고 그만큼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큰 경쟁력이죠. 물론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는데 아마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함정에 많이 빠지실 거예요. 목공을 하기 때문에 목공에 너무 많이 집중합니다. 여기도 목공 저기도 목공. 이런 경험 분명히 한두 번은 하실 텐데 100% 까집니다. 이렇게 하시면 딱 원하는 대로 받을 것만 받고 진행하셔야지, 내가 목공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세 번째는 이거죠. 포트폴리오가 필요 없습니다. 저는 사실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. 왜냐? 소비자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되거든요. 이 부분은 사실 좀 깊게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사실 영업 전략이랑 좀 맞물리는 부분이거든요. 소비자한테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, 셀프 인테리어로 접근하세요. 셀프 인테리어로 접근하는 게 저는 가장 쉽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들이 셀프 인테리어를 할 때 목수들을 정말 많이 찾잖아요. SNS 사진이나 인스타 사진 이런 것들을 보고 꼭 문의 많이 오잖아요. 얘기하다 보면 아마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. 혹시 전기 아시는 분 없으세요? 혹시 페인트 아시는 분 없으세요? 많이 물어보시죠. 네, 그렇게 물어보면 안다고 하고 그거 하면 돼요. 그럼 그게 인테리어거든요. 정말 쉽죠. 반면에 소비자들은 인테리어 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좀 거부감이 있어요. 불신,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거든요. 특히나 이제 젊으신 분들 위주로 이런 성향이 많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게 저는 가장 쉽다고 생각해요. 공 상담하면서 혹은 견적 내면서 물어보면 안다고 하고 해주면 돼요. 처음에는 이제 내가 할 줄 아는 분야 외에 전기라든지 설비, 페인트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마진 없다 생각하고 그냥 소개만 해준다 생각하고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. 내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서 혹은 주도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. 몇 번 해보면 감이 잡히거든요. 대략적인 금액도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고 이 정도 작업하니까 전기사장님이 이 정도 품이 들어가는구나. 그러면은 다음에 할 때는 굳이 전기사님한테 전화해서 이 정도 작업인데 얼마 정도 들어가겠습니까? 물어볼 필요 없죠. 제가 대략 알고 있는 금액에서 관리비라든지 마진을 좀 더 책정해서 견적을 소비자한테 주면 되는 거거든요. 그게 인테리어예요. 끝이에요. 더는 없어요. 사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실질적으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. 그럼 그 다음에는 셀프 인테리어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테리어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,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셀프 인테리어로 접근해서 인테리어를 풀어가는 게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더 편하다고 생각해요. 수월하고. 왜냐하면 인테리어 업자라고 하면 소비자들은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.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인 불신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고, 하지만 내가 몫으로서 다가갔을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. 신뢰,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믿을 수 있잖아요. 이 사람이 소개해주는 공정이나 이 사람이 이끌어가는 공정들은 많은 신뢰를 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그만큼 계약 확률도 높아졌고 그만큼 일도 수월하게 했고, 장기적으로도 이런 전략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. 적어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목수분이시라면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, 뭐냐면 인테리어도 할 줄 아는 목수가 될 것이냐, 아니면 목수일도 할 줄 아는 인테리어 업자가 될 것이냐,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목수를 항상 내세우고 싶고 목수가 인테리어도 같이 한다, 저는 이런 마음가짐을 항상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. 그래야지 내가 가진 정체성, 목수라는 정체성,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, 그게 또 저는 장기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, 인테리어 업자로 완전히 마음이 돌아선 순간 저는 그냥 인테리어 업자가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인테리어 업자가 뭐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고, 적어도 우리가 목수로서 어떤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업을 생각한다면 그런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방향성은 확실히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야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, 내가 처음에 목표한 바와 같이 목수로서 내 역량을 강화 혹은 목수로서 내 수익을 극대화,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
네, 여러분, 네, 이 목숨만 보세요 코너는 제가 실질적으로 고민했던 부분들이나 겪었던 일들 이런 것 위주로 얘기를 풀어가는 코너인데, 오늘 얘기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하고자 하는 정확한 목적이 뭔지 이걸 좀 유념하셔서 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일을 해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